이현주 의원의 폭폭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중국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은 바로 윤한채 플러스 주진우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닌 바로 윤석열 정부가 시발점이라는 것이죠. 2023년 3월 27일 윤석열 지시에 따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계엄우 한덕수가 12월 26일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적극 검토 후 시행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주진우도 창성을 하며 자아자찬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또한 2025년 3월 20일 관광객 비자 면제를 3분기 내 시행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즉 중국의 무비자 입국은 이재명 정부의 작품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와 국힘의 작품이었던 것이죠. 이런 진실이 있는데도 안면몰수한 적폐들은 이재명 정부 작품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토가 쏠리죠. 주진우 입장을 보면 무비자 입국 창성 입장 철회하겠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언점 재검토하라. 수년간 지들이 추진했고 시행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철회하라고 합니다. 하하, 참네 정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시의원들의 막말도 잇따라 터졌습니다. 억대 손배 맞고도 또 막말한 김민아 시의원. 자식 나눴나?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김현지와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과의 그런 썸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하겠냐.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점점점 미친 사람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미쳤어요. 이 사람은 이 밖에도 한글날 이승만을 찬양한 국힘 최고위원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국힘 것들의 뻔뻔 극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소리소리 기사를 보면요, 천주교 정의평화연대는 이문정 지검장에게 경고한 동성호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진짜 주의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도 드문일이다. 이를 언론까지 공개하는 것은 더욱더 이례적이다. 이는 갈등을 키우는 정치적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문정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문제는 이문정 지검장의 발언이 아니라 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지 않았던가. 개혁의 목전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장관의 태도야말로 국민이 답답하게 느끼는 지점이다. 이문정 검사가 검찰개혁 오적을 언급한 것은 특정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기보다 바로 개혁의 흐름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한 것이다. 발언에 주의할 사람은 이문정 검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성호 바로 당신이다. 이 같은 경고가 나왔고 10일이 지난 오늘 천주교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정성호 윤호중 장관 교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국정의 동력을 갉아먹는 무능의 자리. 국민들은 요즘 국무회의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단 말인가 탄식이 절로 나온다. 대통령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개혁 과제와 국정 동력이 장관들의 무능가 안일함에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는 개혁의 브레이크다. 브레이크. 사법개혁과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역사적 책무 앞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관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사단의 인사들이 주요 요직이 다시 포진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개혁은커녕 과거의 권력 카르텔이 부활할 수도 있다. M1 이문정 검사만 잡고 있는 정성호. 윤호중도 마찬가지. 그의 무능이 이번 화재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바로 이 두 무능한 장관이 지지율을 깎고 있다. 개혁 지연, 행정 대응, 리더십 부재, 정권의 개혁 동력을 떨어뜨렸고 국민 신뢰를 갉아먹었다. 정성호 윤호중 교체가 동력을 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천주교 정의연대와 저의 생각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추미애 정청래 당대표가 아니라 바로 이 두 장관과 정무수석입니다. 그들은 민주당 탓, 이문정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개혁 동력을 떨어뜨리는 꺾는 부분을 우리 수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두 장관들을 믿고 가겠냐.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어떻게 믿고 가겠냐.
거기에 실망한 시민들이 지금 이탈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들을 교체해야 됩니다. 교황이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 비인간적이다. 이례적 강경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9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 셧다운의 책임을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에 있다라며 자신의 뜻을 쉽게 굽히지 않겠다고 재차 선언했습니다. 셧다운은 그들 민주당이 시작한 것이다. 셧다운 덕분에 수십억 달러의 낭비, 사기, 남용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민주당이 주도해온 정책들에 대해 영구적인 폐지와 관련해서 폐지할 정책이 많이 있고 그 내용은 4, 5일 내로 발표할 것이다 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모든 게 민주당 책임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발언으로 생각이 되죠. 셧다운으로 인한 미국 시민들의 경제적 공공을 자신의 역전의 기회로 삼겠다. 이래도 너네들이 나의 반대편에 설 수 있겠냐? 정치적 신념을 끝까지 펼쳐봐라 라고 테스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 시민들의 여론은 민주당보다는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39%, 40%의 시민이 이번 셧다운의 책임이 트럼프와 공화당에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라는 건 30%가 나왔는데 나머지 양측의 책임이 있다가 31%, 10% 차이로 트럼프에게 더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참 궁금합니다. 지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정부 지지도가 20% 초반이었는데 이 셧다운 책임에 관해서는 그래도 트럼프의 다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먹고 사는 문제가 피부에 와 닿기에 더욱 그러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이는데 과연 미국의 위대한 민주주의가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참 향후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번 셧다운을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가서 끝을 본다면 미국 내 여론은 트럼프 정부에 우호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이민자 정책이라든지 비자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트럼프의 뜻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의 거물급 경제인인 젠슨 왕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똑같은 발언으로 트럼프의 비자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10만 달러 기술인 비자가 과거에 있었다면 우리 가족의 미국 이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세계 최고의 컴퓨터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미국에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젠슨 왕은 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 많은 기회와 이 놀라운 나라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미국에 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현재로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좋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트럼프의 100배 뻥튀기 비자 수수료는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꿀 수가 없다. 오히려 중국이 낫겠다 이런 얘기를 젠슨 왕이 한 겁니다. 자, 미국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된 이유는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죠. 이걸 꿈꾸고 모인 인재들의 역량이 꽃 피우기 좋은 환경, 그 환경을 지금껏 잘 만들어줬기에 미국이란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트럼프가 막고 있으니 젠슨 왕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일개 국가를 떠나서 세계의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난다긴다 하는 인재들이 수도인 미국에 모이는 격이죠. 우리나라 모든 산업 인재를 서울 출신들로 다 충당할 수 없듯이 미국은 미국 자국민으로 충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세계라는 그 지방에서 모인 인재들이 수도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 의사 4명 가운데 1명이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수가 아시아인이죠. 특히 인도 출신들이 23%에 달한다는데 이번 비자 문제로 의료계가 반발을 하자 트럼프가 의료계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러한 트럼프의 예외가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되겠냐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어 온 개방형 이민 정책과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비난은 오롯이 트럼프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이번 셧다운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간다면 트럼프가 주저앉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트럼프의 뜻대로 간다면 그간의 이민자 정책과 비자 문제 그리고 관세 문제도 모두 인정받을 것이다. 자, 이런 걸 의식해서인지 트럼프는 셧다운으로 예산 지원이 끊긴 여성과 영유아 지원을 자신의 관세 수익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발목 잡은 예산을 자신의 관세 수익으로 극복하겠다, 이런 거죠. 셧다운에 얽힌 이해관계가 매우 커졌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제동을 걸 열쇠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의 폭주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재명 정부가 너무 머리가 아파졌습니다. 북중러는 갈수록 유대를 키워가고 있죠. 이와 대척점을 이루는 일본도 구구 다카이치가 새 총리가 될 게 유력해 보이는데, 거기에 미국의 트럼프도 구구죠. 얘네들이 손잡고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내부에서만이라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구구들이 날뛰고 있죠. 정말 큰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